줄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어갖고 이제 바다 위로 오늘 제주도에서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마스크를 쓰고 영상을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취업의 정석.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카메라 엎어지면 안 되는데, 그 취업의 정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취업을 가장 잘하는 거냐. 근데 그거는 여러분 정답이란 건 없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맞는 방향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맞는 방향이 있어서, 왜냐면은 제 말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분야랑 상황에 따라서 정답은 180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이렇게 잘 새겨 들으시면서 참고를 하시면서 주변에서 조금 여러분을 잘 알면서 내공이 깊은 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수준에서 취업의 정석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으면 무조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 요즘에는 이제 스타트업도 있으니까 스타트업에서 좋은 오퍼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소기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취업수가 있겠지만, 어떤 조건이건 간에 일단은 대기업을 들어갈 수 있으면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일단은 왜? 급여가 무조건 높고요, 하는 일에 대비해. 그 다음에 간단한 원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스타트업 크는 뭐 쿠팡 같은 데나, 쿠팡은 이제 좀 중소기업이나 뭐 스타트업이라고 말하긴 그렇죠. 이미 컸으니까. 예를 들어 뭐 잘 나가는 스타트업, 뭐 자리 잡은 영업이익이라는 스타트업도 괜찮지 않냐, 조직 문화가 좋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가기는 쉽지만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역 비가역 반응 수준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대기업은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서 웬만해선 쉽게 안 망해요.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과장 다는데 9년 걸리거든요. 그 9년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이제 그러면 한 5, 6년 하면 이제 회사가 짜증날 때 좀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모 대기업, 뭐 중견기업이라 그러나? 아무튼 이제 상장 기업이니까, 코스피 상장 기업이니까, 기업에서 대리 대상으로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를 8주간 대리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리 정도 되면은 이제 회사 생활 좀 알 것 같고, 일도 이제 실무도 많이 하고, 그래서 회사 생활에 염증도 날 시기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저는 운이 좋게 삼성을 과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과장. 그래서 사원이랑 대리 생활을 안 했어요. 사원이랑 선임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왜? 사원 때 되게 쓰잘데기, 바람 불어. 사원 때 쓰잘데기 없는 거 되게 많거든요. 뭐 장기 자랑도 해야 되고, 잔심부름도 해야 되고, 무슨 막내 뭐 일하면서 뭐 시켜먹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회사가 짜증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신입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경력직 박사를 받고 책임으로 들어갔고, 인턴을 거기서 했었기 때문에 일도 어느 정도 잘 아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뭐가 딱히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외적인 비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회사를 관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삼성에서 뭐 GWP, 그 장기자랑 시간 이런 것도 제가,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제가 2년 연속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체인지 에이전트도 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 체인지 에이전트도 해서 인사과랑도 긴밀하게 일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좀 경험치가 있어요, 이쪽에 대해서. 근데 이제 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좋냐면은, 과장 될 때까지는 여러분이 역시 일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나갑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셔도, 요즘에 대기업 들어가서도 지금 1년 퇴사율이 막 50% 넘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일단은 버티세요. 대기업에 들어가셨으면은, 제 의견으로는,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대리까지는 달아보는 게 좋고, 저는 일단은 과장까지는 해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윤이사 태용이, 제 베프도 이제 선임 마로봉 때 퇴사한다는 거 제가 바리짓끄댕이 붙잡고 매달리면서 책임까지는 해야 된다, 태용아. 과장까지는 하고 달아야 진짜 퇴사해도 사람들이 나중에 너 나중에 윤 책임이라 그러지, 너 안 그러면 평생 윤 선임으로 산다고, 네 동료들 기억 속에서. 그래서 진짜 책임 달고 그만뒀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봐보면은 대리분들이 일 잘하는 분들도 에이스들도 있고 진짜 과장 같은 분들도 있고 아니면 대리지만 사원 같은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아직 과장까지는 관리직이 아니라 실무직이기 때문에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돈 이렇게 벌면서 뽑아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이 갈 수 있으면은 그 과장으로 그 대기업으로 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대학원도 있는데 그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학부 때 실력이 좋았는데 이 얘기 먼저 해야겠다. 이제 아직 대학원 가기 전에 이제 학부 마치고나 이제 뭐 고등학교 마치고 간 케이스니까 그래서 대기업에 갔어. 그러면 여러분이 대기업에 가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몇 프로다? 100%입니다. 왜 100%인지 아세요?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은 일단은 되는 대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확률이 되게 많고 들어가서 이 일을 깨닫기 시작하고 들어가서도 어떤 직군의 배치를 받을지를 몰라요. 그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일을 받으면 여러분이 해본 적도 없고 원래 초짜여갖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배우고 그 다음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한 1, 2년 배웠는데 또 바뀌어. 그러면 또 힘들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랑 익숙해졌는데 또 부서도 바뀌어. 또 힘들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거는 어디 가도 똑같이 힘들어요. 이제 그거를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하기 싫은 사람은 박사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예요. 여러분 이제 대학원을 가냐 회사를 가냐? 여러분이 도망가듯이 대학원을 가면 인생 망합니다. 그거는 진짜 최악의 구렁텅이, 특히 국내로 가는 거는. 그 다음에 해외로 가는 것도 똑같아요. 왜? 옛날에는 해외 박사나 석사를 하면은 그래도 취업을 많이 시켰는데 요즘에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특히 해외 석사까지 한 거는 완전 망이에요. 왜냐면은 그거는 경력직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만약에 논문도 없고 연구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졸업장만 받으면은 그냥 여러분 돈 날리고 온 겁니다. 영어도 안 늘어요. 그만큼 해봤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학원을 가야 되냐? 내가 회사도 갈 수 있고 대학원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대학원을 갔을 때 장점이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채라는 게 되게 비논리적이고 되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 없어서 떨어진 케이스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내가 대학원에 가면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왜? 대학원은 회사보다 들어가는 게 상대적으로 훨씬 쉽기 때문에 제일 잘 나가는 연구실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도 회사랑 똑같아요. 왜? 여러분이 회사를 들어갔을 때 제가 업무를 뭐라 그랬어요? 업무를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배치받을 확률은 0%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도 어떻게 들어가냐? 잘 나가는 대학원에 들어가면 돼요. 그게 회사를 왜? 아까 우리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내가 회사에 들어갈 실력이었는데 안 되는 거야. 학문적 관심이 아니라 지금 제가 취업의 정석을 말하자. 근데 대학원의 정석이 아니라 잘 나가는 연구실은 일단은 무조건 회사에서 수요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펀딩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펀딩이 있는 거는 미래 먹거리를 연구실에서 먼저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취업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에 취업이 됐을 때 여러분이 했던 연구가 그 쓰레기였고 터무니없이 그냥 망상이었다라고 드러날 확률이 80%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미 여러분은 석사를 한 다음에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아요. 학부 마치고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버텨서 그 다음에 2년 더 하면 대리거든요. 보통 또 대리 달면 됩니다. 그래서 과장까지 또 버티는 게 똑같은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로 나는 조금 실력이 있어서 나는 싹 죽이고 싶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그러면 박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박사를 받아갖고 제일 좋은 거는 솔직히 제가 볼 때 요즘에 설폭화 요 정도에서 국내 대학을 빨리 학부 통합으로 진학을 해서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연구해서 대학원을 4년 정도에 마친 다음에 포닥을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으면 바로 취업을 하면 되고 그러면 조금 아깝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에이스면은 포닥을 못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포닥을 골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포닥을 골라가면은 내가 실력이 점점 그게 후방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영어 실력도 늘고 그럼 외국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무조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다. 근데 이거는 또 거의 이공계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문과는 솔직히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문과에서
박사를 하는 친구들 보면 조금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취업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뭐라 그럴까 이공계 쪽은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실력자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직 위주로만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더 경력직 그 다음에 또 그게 있어요. 제가 리포트를 하나 읽으니까 왜 밀리니얼 세대들이 빨리빨리 그만두냐면은 아버지 세대를 봐서 그렇대요. 제가 대리 요번에 대리들 그거 멘토링 프로젝트 하면서 프레젠톡으로 익명으로 물어봤고 인사과 담당자 저기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24분 교육하는데 내가 이 회사에서 정년을 마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20%인가 30%밖에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 아무튼 되게 낮았어요. 제 기억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 아버지 세대가 그 되게 로얄티를 갖고 회사에 충성을 했는데 정년을 마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회사에서 목숨 걸어도 남는 게 없구나. 그래서 각자 도생을 되게 빨리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각자 도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그런 거예요. 지금 페이스북 맨 처음에 5년 전에 잘 될 때 사업했다가 지금 싹 다 망했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마치 그 사업자 등록증 내고 개인 사업자 내고 뭐 주식회사 만든다고 사업이라고 착각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막 조언해주고 했는데 뭐 네가 뭘 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진짜로 내가 그때 페이지는 그 사람들보다 작았지만 이게 유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가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조언했는데 콧뱅기도 안 끼는 미친 인간들이 진짜 많았어요. 예? 그 다음에 그거를 운을 실력으로 과장하면서 막 강연 다니고 자기가 막 페이스북에서 짱 먹었으니까 제왕이야 제왕. SNS 다 알아. 그러다가 유튜브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쥐뿔 하나도 성공 못하는 거예요. 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각자 도생이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가 내가 의식하지 않았어도 무의식 중에 대기업에 들어가면 잘린다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털어낼 필요가 있고 과장까지 일단 다니면서 자기 개발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지출 통제를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짧게 보지 말고 10년 벌고 여러분 과장까지 대기업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지출 통제를 줄이면 돈을 엄청나게 생각보다 많이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제2의 기회를 찾는 거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학연 지원 없이 만난 분들 중에 40대 넘었는데 지금 막 이직하고 스카웃되고 그런 분들 널렸어요. 왜? AI 하나도 모르시는데 코딩 직접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다 공부하시고 이러시면서 외국계로 가시고 국내에서도 오시고 오히려 이제 중견기업에 있다가 대기업으로 스카웃 되시고 널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아무튼 일단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중간 정리 한번 하면은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근데 내가 운이 없이 대기업에 못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 없이 대기업에 못 들어갔으면은 대학원에 들어가서 거기를 징검다리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직무를 랜덤으로 받기 싫으면은 박사 과정을 해라. 박사를 여러분이 해도 그 다음에 랜덤으로 그 받을 확률이 많지만 그 바운더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정상적으로 박사를 했다면 거기서 주는 걸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다 야매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장까지 이제 과장 다음 편은 제가 좀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과장까지는 다녀야 된다. 다 웬만하면은 그러면서 돈 모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9년 동안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면은 진짜 내가 볼 때 진짜 커피를 내려도 커피 이렇게 내릴 때 용연기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 과장해갖고 공부하면 다 됩니다. 고 작가님 보세요. 그거 게임하다가 그거 뭐냐 내가 영성이 형한테 미안하지만 그거 게임하다가 엄마 가슴 그거 다 태워가면서 학교 잘린 꼴통 아니었어요. 혼날려나? 꼴통이었단 말이에요. 고 작가님도 맨날 나한테 그래요. 내가 돌아가면은 이렇게 안 산다고. 여러분 그 유명한 에피소드 있잖아요. 고 작가님 엄마, 고 작가님 어머님 우리 영성이 대학 졸업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유명해지니까 아유 아들이 대단하네 고졸인데 이렇게 성공하고 그래서 엄마가 와서 물었대잖아요. 어느 날 영성아 너 대학 졸업 안 했니? 엄마 나 대학 졸업 안 했어. 그 정도로 속을 썩긴 꼴통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판권 샀는데 하나는 지금 영국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문학상 받았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 이거 어때요? 두 개는 뭐 지금 다른 거 두 개는 뭐예요? 뉴욕타임즈 비평가가 뽑은 베스트셀러 20에 두 개나 뽑혔어요. 하나가 뽑혔나?
일단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는 뽑혔고 나머지 하나 제가 확인해 봐야 돼요. 어쨌든 두 개는 확실해요. 그 지금 영국에서 받은 상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포절 단계에서 다는 그러니까 책이 나오지 않고 프로포절만 보고 이제 거기서도 책이 안 나온 걸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 나오자마자 여러분 모기를 말하면 되겠네. 모기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역사로 분리했는데 미국에서는 과학으로 카테고리 분리했더라고. 2019년 아마존 베스트셀러 했잖아요. 20살까지 책 안 읽었어요. 20대 때까지. 근데 어떻게 해요? 죽어라고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고 작가님이 책 300권 읽었다니까 뻥이라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난 근데 솔직히 고 작가님이 일만 없으면 지금 정도 레벨이면 400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진짜 대단해요 진짜. 아무튼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기업에 이제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라도 가야 됩니다. 어디라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선택이 남아요. 중소기업이랑 스타트업이랑 있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트업이 홀만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체계가 없어서 뭘 못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취업의 정석이니까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중소기업에 들어갔다면은 당연히 이제 대기업에 비해 그러니까 디스어드밴티지는 뭐죠? 돈입니다. 그 다음에 근무 환경도 나빠요. 근데 대기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직이 원활합니다. 왜? 대기업은 몇 개 없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널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소기업에서 에이스가 됐는데 사장이 미친놈이거나 대우를 안 해준다? 그러면 알아보면 돼요. 그럼 좋은 중소기업 찾다 보면은 히든 챔피언을 만날 수가 있어요. 웬만한 대기업보다 제니퍼 소프트 같은 데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잘 하다가 그 뭐예요? 대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뭐 80%는 대기업 하청 구조예요. 대기업 하청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 하다 보면은 대기업 관계자 눈에 띄어갖고 스카웃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경험을 쌓는 게 나아요. 무조건 경험을 쌓는 게 나아요.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쩔 때 스타트업에 들어가면 좋으냐면은 내가 당장 돈이 급하면은 그냥 안정적인 중소기업이 훨씬 좋습니다. 보수적이고 꼴았더라도. 왜? 월급 못 받을 확률은 없거든요. 여러분 스타트업은 월급 못 받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좀 부모님이 먹고 살만해. 그랬을 때는 내가 뭔가를 다 배워볼 수 있는 곳이 스타트업이거든요. 왜? 스타트업은 무조건 직원이 일당 100이어야 돼요. 그럴 때는 스타트업에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왜 이렇게 내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대기업도 들어가 봐야 되냐면은 창업은 취업의 정석에서 창업은 꼴찌예요. 왜 창업은 꼴찌냐? 결국 여러분이 B2C를 안 하면은 B2B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고객사의 생태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회사도 안 다녀본 상태에서 고객이 어떻게 B2B면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다 납품을 한다? 과대망상입니다. 과대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기업 생활도 해봤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중소기업을 오래 해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B2B 회사거든요. B2C 회사는 아니고 저는 이제 B2C를 잘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오래 봤기 때문에 이게 로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서 로비라는 거는 막 뇌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말하는 로비예요. 어떻게 해서 딜을 할 거고 그러니까 로비라는 말은 좀 우리나라에서 나쁜 말로 들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네고시에이션 협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로비스트가 직업이에요. 직업. 되게 전문 직업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데 우리나라라는 건 대화라는 게 없고 합의라는 게 없고 학연 지연으로 형님 뭐 전후에 향후에 뭐 이딴 걸로 싸봐 해갖고 하니까 뭐 로비라는 말이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미국에서는 일부러 로비스트가 되게 어려운 직업이고 최고 레벨 수준의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은 맨 마지막입니다. 창업은 왜 창업이 맨 마지막인지 안티프레이즈하게 여러분이 한번 옹알옹알 해보세요. 안티프레이즈하게 옹알옹알 해보세요. 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거는 선택이 내가 언제나 할 수 있다고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창업은 뭐죠? 내가 지금 할 수 있으면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건 여러분이 그 선택이라 그 시간 제약이라는 게 선택의 시점이라는 시간 제약이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에 들어가 보는 게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중소기업이 왜냐면 대기업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중소기업도 여러분 찾아보면 좋은 중소기업 없고 여러분 중소기업이 이 장점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직이 수월하다는 거는 대기업이 평생 가질 수 없는 장점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 내가 대기업 다니는 사람한테 너무 주눅들 필요 없고
우리 아버지 같은 회사랑 저희 회사에서도 중소기업이잖아요. 김주현 팀장님 보세요. 들어오자마자 그거 파트타임으로 해서 1,400만 원. 그러니까 20시간, 주 20시간만 근무해서 1,400만 원씩 때가 지금 세전 연봉 거의 5천 다 됐어요. 올해 5천 넘을 거예요, 제가 볼 때. 2년 만에. 이런 중소기업도 있고, 저희 아버지도 맨날, 그러니까 맨날 후계자가 없다. 그 다음에 무조건 칼퇴고, 샌드위치 있으면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계자를 찾는 기업도 있고, 저희 아버지도 삼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맨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어설프게 삼성에서 일할 바에는 정말 탄탄한 중소기업 잡아갖고 거기 가서 네가 리더로 일하면서 빨리 거기서 그러니까 에이스 자리 잡는 게, 왜냐면 거기 뭐 직권으로 사장애가 있으면은 빨리 부사장이라도 다는 게 훨씬 인생 퀄리티가 높고 벌 수 있는 폭도 훨씬 크다는 거예요. 왜? 삼성에서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지금 65세신데 아직도 중소기업 사장으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그 친구들 중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 70까지 일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중요한 거보다 앞으로 20대는 점점 취업이 어려워질 거예요. 왜? 모든 대기업이 경력직 중심으로 다 바꿀 거예요. 제가 이거 예언했는데 맞췄죠? 제가 여러분 이거 2, 3년 전부터 예언했는데 이거 새겨들은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경력직 중심급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조건 공무원만 바라보고 뭐만 고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기회가 되면은, 그래서 스타트업이랑 중소기업에 들어가 보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왜 성공을 하려고 그러고 왜 힘들게 유튜브 채널을 유지하냐면은,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제 얘기를 듣고 바꾸면은 지금 중소기업이 구인난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웃기잖아요. 미스매치잖아요. 중소기업은 여러분 1년 퇴사율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조직문화가 개쓰레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설문조사한 거 말씀드릴까? 이거는 표본이 작기 때문에 일반화하지 못하지만, 얼마를 주면 이직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대기업에서 물어보니까 2,026만 원이 나왔어요. 대리니까 그 친구들. 그러니까 평균 2,026만 원을 주면은 다 이직을 하겠대요. 무조건 다른 회사로.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월급이 똑같고 더 좋은 조직 문화가 회사에서 오퍼가 오면은 이직하겠습니까? 70%가 이직하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조직 문화는 2,026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는, 그 그룹에서는. 그러니까 조직 문화만 잘 만들면은,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 한 명 뽑으면은 100명이 지원을 하거든요. 미니멈. 그다음에 진짜로 취업하고 싶습니다. 이메일에 한 달에 저랑 뭐 체인지 그라운드 통해서 10통이 넘게 와요. 저희 같은 극소기업도 스타트업이어서 불안하고 안정화되지 않은 소기업도 이렇게 지원자가 많은데, 조직 문화가 좋으면은, 대기업은 여러분 조직 문화가 좋기가 힘듭니다. 왜? 규모가 크니까 바뀌기가 힘들어요. 근데 중소기업의 장점은 뭐죠? 사장님이 마음먹으면 내일부터 싹 다 바꿀 수 있어요. 정치질하면 죽어? 그럼 아무도 정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은 크니까 어때요? 숨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그게 장점이 많아요. 작아서 유리한 장점이 많은데, 작아서 불리한 점만 사장이랑 직원 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조선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대기업은 여러분 이제 공채라는 걸 없애고 다 경력직 중심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경력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결과가 나올 건데, 단순히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포트폴리오가 항상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취업의 정석, 마지막 마침표, 항상 어느 분야든 내 포트폴리오가 돼 있어야 된다. 그게 글쓰기고 요약이고, 뭐 여러분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뭐 자료를 항상 남겨놔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에다 링크를 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가 진짜 짧게 말하려고 해도 취업의 정석 잠깐 말하는데도 23분인데, 이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제 저희가 하려는 컨텐츠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직업 탐구 관련된 컨텐츠, 좀 되게 전문적인 컨텐츠를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해보려고 지금 기획 중인데, 그게 만약에 조금 잘 되면은 제가 거기에 중간중간에 나가서 제가 인터뷰도 직접 하면서 직업 탐구 시리즈 할 때 뭐 제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따면서 더 많은 취업의 정석에 대해서 맥락을 더 많이 그 길을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큰 줄기만 말했고,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제가 추워갖고 지금, 그 다음에 아까랑 여러분 이제 모니터 색깔 보시면, 이거 배경 색깔 보시면 알지만, 아까 처음에는 밝았는데 지금은 색깔이 되게 멋있어졌어. 보니까 색깔이 되게 멋있어졌습니다. 손이 얼어 죽을 것 같아. 제주도 바람은 왜 이렇게 차가운 거야. 아무튼 제가 오늘 진짜 두서없이 말했는데, 그래도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새겨 들으면 새겨 들을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새겨 들으시고 이제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알려주시고, 여러분 이제 자녀분들 직업 교육 진로 교육할 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거 보셨으면은 제발 조직 문화 좀 좋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마지막 영상이니까 저는 판교에 가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또 만나요.